네, 그럼 지역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중 분석 보도국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성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앞선 리포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봤지만 사실 해외 입국자들을 제외하면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한 달 만이란 말이죠. 네. 최근에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전 확진자들이 이 수도권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오늘 대전 4명, 아산 1명 이렇게 확진자가 5명 발생을 했죠. 예. 대전은 서울 관악구 노래방을 방문한 뒤 지난달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이후에 한 달 만에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네. 당시에는 해당 노래방이 이태원 집단 감염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어서 이 수도권 집단 감염과 연관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대전 확진자를 보면 이 4명 모두 감염 경로가 불확실해서 아직은 수도권 집단 감염과 연관이 있다고 섣불리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확진자 중에 이 교회 목사인 60대 남성과 부인은 최근 다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고요. 네. 식당과 약국 등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예. 그런데 교회 목사 부부다 보니까 그제 교인 10명과 함께 예배를 받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예배 당시에 이 부부와 교인들 모두 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 주기적으로 다수와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이 감염 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성 기자 말을 들어보면 다행히 목사 부부 같은 경우에는 확진 전에 좀 동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60대 여성의 동선이 좀 복잡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그 6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이 목사 부부와 함께 확진이 됐죠. 예. 그런데 이 60대 여성이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는데요. 예. 이 여성은 지난 4일에 서울에서 열린 자수정 매트 방문 판매 설명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방문 판매 업체라고 하니까 이 서울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집단 감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어제 낮 기준으로 16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예. 이 여성이 다녀온 방문 판매 시설은 리치웨이와 같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이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또 지난 10일에 이 서구 괴정동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는데 예. 이들 중 한 명이 이번 확진자 중 한 명이 40대 여성입니다. 예. 이후에 동선을 보면 이 지난 12일에 기차를 타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녀 집을 방문을 했고요. 예. 14일에는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와서 여동생 차를 타고 논산 언니 집도 다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명이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목사 부부처럼 이 여성의 감염 경로도 오리무중인데요. 이 방문 판매 시설이나 서울 방문 등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아직까지 대전의 확진자들은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은 거고요. 네. 또 우려가 되는 게 아산 지역인데 그렇죠. 아산이 오늘 확진자의 경우에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긴 했지만 네. 벌써 사흘째 연속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알려진 이 아산 확진자 57살 여성은 어젯밤 늦게 이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예.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50살 여성의 이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렇군요. 그제 확진된 여성의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무증상을 보이다 확진이 됐는데요. 지난 13일에는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인 어머니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의 남편이 확진이 돼서 13, 14, 15일 이렇게 사흘 연속으로 아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제 확진된 이 50살 여성의 감염 경로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여성의 확진 전 일주일 동선을 보면 이 자택과 직장 말고 눈에 띄는 동선은 없거든요. 예. 이 접촉자 가운데 오늘 나온 직장 동료 확진자 말고는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어디에서 감염된 건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대부분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됐었는데요. 집단 감염이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10%를 넘어섰는데 예. 이 지역에서도 이런 깜깜이 환자, 이 조용한 전파가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네. 종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요양 시설, 소모임을 중심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지금까지 집단 감염 사례들을 보면요, 이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과 환경이라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곳에 가지 않고 이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동호회나 종교 소모임 등은 연기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 연습장, PC방 등의 다중이용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일상에서도 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같은 이런 수칙들은 기본이겠죠. 또 고령 확진자가 늘면서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급적 모임을 삼가고 이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아예 참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 불가피하게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식사,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생기는 행동들은 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성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